Let's go, let's go, let's go. 경제 지금 보도록 합시다. 처음 방학 때 뭐하니? 놀러 가니? 아니요, 저는 집 3일 아니요, 저 월요일 수요일 5시 가야 돼요. 진짜 공부 와우. 하루 종일 놀 거예요, 하루 종일. 다음 방학 중에 딱 하루만 놀겠다는 거야. 공부가 너의 삶의 아니, 자주 오래요. 하이? 선택이 아니라 자이가 아니고? 심지어 화요일도 와야 되는데 그냥 제가 빠지는 거예요. 자수씨 여기 아니잖아. 여기 봤는데. 정말. 자, 경제 보도록 합시다. 외부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외부성. 자, 어떤 두 명이 A와 B가 있다 칩시다. A와 B가 얘네 둘이 합쳐도 400이 나죠? 그치? 뭐 둘만 있으면 400이 나잖아. 얘네랑 합쳐도 한 400이 나는데 A랑 B는 서로 몰라. A랑 B는 서로 몰라. 얘네는 서로 몰라요. 자, 근데 A가 만약에 1억을 연에 벌고 있었고 연 수입을 1억을 벌고 있었고 얘는 집에서 놀고 있었다. 1억 원을 벌고 있었고 0원을 벌고 있었다. 자, 그럼 사회적으로 봤을 때 총 얼마가 생기고 있는 거예요? 1억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치? 사회로 봤을 때 1억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플러스 1억인 거예요. 근데 얘가 조금 뭔가를 양보해가지고 얘가 8천만 원을 벌면 얘가 8천만 원을 벌면 얘한테도 일자리가 하나 생겨서 얘가 3천만 원을 번다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가 되니? 플러스 1억 1천이 되죠, 그지? 그러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뭐가 이득이야? B가 이득이야? 아래가 이득이야? 아래가 이득이죠. 근데 사회적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 A가 뭐 해야 돼? 마이너스 2천만 원 해야 되지. 그럼 A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너 사회를 위해서 1년에 2천만 덜 벌어라. 안 나와. 사회를 위해서 1년에 2천만 더 벌래. 여러분이 A라고 해봅시다. 그 제안 받아들입니까? 누가 전화 우주 안 지내시나요? 네, 전데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1년에 2천만 원만 포기하시겠습니까? 뚜 할 확률이 높죠. 그지? 혹시 대한민국을 위해 1년에 2천 정도 포기하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뭔가 더 벌긴 하는 것 같아. 그러니?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아니, 기부라는 것도 사실상 내가 누구한테 주는지 알아야 기부를 하는 맛이 있지 않냐? 누가 도움을 받는지 알아야지. 누가 도움을 받는지도 모르는데 일단 사회적으로 좋으니까 너의 수입을 줄이래. 누가 하냐고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1년에 2천만 원. 심지어 내가 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가 덜 벌게 해주겠대. 아니, 누가 하냐고. 그렇지 않죠. 그치? 그래서 개개인한테 기댈 게 아니라는 거, 네, 이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생각한 다음에 지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자신과 거래하지 않는 제3자에게 제3자 밑줄 의도하지 않게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거, 의도하지 않게 밑줄 외부성의 조건이 뭐라고요?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게 되어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제3자는 뭐야? 내가 만약에 교원이한테 교원이가 쌤 2천만 주시오 그러죠. 응? 그래가지고 2천을 이체한다. 그러면 나랑 교원이는 당사자죠. 지금 돈이 오고 가는데 전혀 연관이 없는 민서나 주한이는 제3자가 되겠죠. 그치? 네, 그래서 제3자가 되어야 되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 민서가 본의 아니게 교원이한테 한 대 맞아가지고 교원이에게 달에 교원이가 얻는 금액의 5%를 보상금으로 받기로 했다. 근데 난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민서한테 이렇게 되면 민서도 간접적으로 뭔가 이득을 보겠지라고 의도를 하고 교원이한테 금액을 전달한다면 이 외부성의 조건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안 들어가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3자가 갑자기 나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이익이나 손해를 볼 때 외부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이나 손해를 주는 것을 외부성이라는 거, 외부성의 네모식이에요. 이 경제 사건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치? 과수원의 과일 생산이 인접한 양봉업자에게 벌꿀 생산과 관련한 이익을 준다든지 이익의 동그라미. 공장의 제품 생산이 광고를 오염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피해 세모. 이익과 피해 전부 얘기한다. 외국성은. 외국성의 대상은 이익 only 피해가 아니고 이익 또는 피해. 자, 만약에 근데 공장이 주민들이 진짜 열받게 하네 이러면서 밤에 몰래 주민들 조져봐라 이러면서 와 폐수를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부어. 그러면 외부성인가요? 아니에요. 의도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외부성의 사례 두 가지 이익과 피해 살짝 나왔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요. 여러분이 경제학 관련해서 풀 수 있고 볼 수 있는 질문 중에 아마 가장 쉬운 질문이 될 거예요. 소이지합니다. 외부성은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비효율성 세모. 사회 전체로 보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는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얘들아 살짝만 바꿔봐. 논리적으로 논리야 놀자 한번 해보자고. 논리야 놀자. 자, 사회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래. 그럼 효율적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을 말할까? 사회적으로 이익이 어떻게 돼 있는 상황? 극대화되어 있는 상황이겠죠. 그치? 사회적으로 이익이 극대화돼야 효율적이라고.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이 외부성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옆에 1번에 답은 몇 번일까? 2번이겠죠. 노이즈하지 않니? 초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초래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지. 그치? 자, 왜 내가 갑자기 1번을 풀어줬냐면요. 두 문제밖에 안 되기도 하고요. 4번 볼게요. 1번에 4번 보기.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뭐 이익을 더 늘릴 여지가 있다면 효율성이 축적된 것이 아니다. 내가 아까 비효율성이 이 사회적 이익 극대화가 안 된 상황이다. 그렇죠?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은 상황이 비효율성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럼 아까 효율성이 뭐라고 그랬어? 효율성은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되었을 때죠. 극대화되었을 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4번 보기 더 늘릴 여지가 있다는 거 극대화됐다는 거야? 극대화 안 됐다는 거야? 극대화까지 안 갔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효율성이 충족된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대 해석으로 풀 수 있으면 완벽한 거고요. 사실 그냥 봤을 때도 아니다라고 생각되는 게 맞아요. 사실 그냥 봤을 때도 4번이 맞는 곡이다라고 생각되면 됩니다. 뭐 말인지 알겠니? 네, 그래서 계속 봅시다. 개별 경제 주체가 제3자의 이익이나 손해까지 고려하여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쵸? 개별 경제 주체 A가 누군지도 모르는 B한테 B도 아니야. B가 번다고도 안 했어. 그냥 대한민국에 도움이 됩니다. 김민서 씨 1년에 당신이 버는 돈의 50%만 포기하시겠습니까? 묵살합니다. 묵사람인데요. 그렇지. 네, 그래요. 개별 경제 주체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요. 예를 들어 과수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이 QA라고 할게. 나 이제 이거 지울게. 과수원이 이익이 매스가 되는 생산량이 QA네. 자, 이렇게. 해냈다. 자,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 이윤은 줄어든다. 그렇지? 이윤 그래프를 쓸 때 여기가 고점이면 저쪽으로 갈 일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더 늘리면 이윤이 줄어드는 수밖에 없죠. 딱 고점에 QA가 있는데. 자, 그래서 QA보다 늘리면 이윤이 감소할 거예요. 감소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걸 QA 플러스 알파라고 합시다. QA 플러스 알파만큼 생산량을 늘리면 이윤이 마이너스 베타만큼 생긴다고 하죠. 자,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줄어든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의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자, 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면 양봉업자의 이윤이 생기는 거예요. 양봉업자의 이윤이 알파 베타 말고 또 뭐 있냐? A, B. 썼네. MN. N 할까? 네, 이윤이 N만큼 늘어난다고 합시다. QA만큼 늘리면 과수원의 이윤은 베타만큼 줄어드는데 양봉업자의 이윤이 N만큼 늘어난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이윤이요. 기존 이윤이 있죠. 이렇게 하지 말고요. 너무 어렵게 나왔다. 너무 수학적이다. 그렇죠. 근데 M이 베타보다 크다면요. 사회 전체적으로 이걸 플러스 했을 때는 M 플러스 베타 했을 때 M 마이너스 베타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M 마이너스 베타 했을 때 양수가 나오면 사회 전체적으로는 이윤이 늘어난 거예요? 줄어든 거예요? 늘어난 거요. 늘어난 거죠. 그렇지. 그럼 사회적으로는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로 인한 과수원의 이윤 감소보다 양봉업자 이윤 증가가 더 크다면 생산량을 QA보다 늘리는 것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대요. 그렇죠? 과수원이 좀 양보를 해서 늘려주는 게 사회적으로 이익이 생기긴 하잖아요. 그치? 근데 과수원한테 그 말 그냥 하면 돼? 과수원 주인이십니까? 여기는 기획재정부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무 3그루만 더 심어주세요. 아무튼요, 심어라니까요. 자기도 심어주겠다. 안 심어주겠죠. 그치? 개별 경제 주체한테 이걸 기대할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정부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면 됩니까?
우리나라 더 벌 수 있는데, 더 잘 나갈 수 있는데,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전통적인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일단 볼게요. 하지만 과수원이 자발적으로 양봉업자의 이익까지 고려하여 생산량을 효율보다 늘릴 이유는 없다. 이 이유가 뭐에서 없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없다는 거예요. 경제학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람 사는 측면에서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 사는 측면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 글쎄 양봉업자가 우리 할아버지를 살려주는 일이라던가 이러면은 난 좀 덜 벌고 해줄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경제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경제학의 세 번 칠게요. 왜냐? 분명히 고려 못한 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전통적인 경제. 자, 가장 전통적인 건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에서 출발하겠죠. 그치? 자, 그러면 과수원이 나무 3그루만 더 심어주면 될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방법이 뭐야? 영화를 많이 보셨다면 이럴 수 있겠죠. 갑자기 마동석 형이 찾아가. 네. 막 사과를 사과 시작시켰나요? 장사 잘 돼요? 팔뚝 이만한 거 보여줘. 장사 잘 되시나 보네. 갑자기 범죄도시 같은 거 보여줘. 벗어줘. 에? 더 심어줘. 에? 더 심으면 손에 더 심어. 너를 심기 전에 너를 바닥에 심기 전에 나무 3그루 더 심어하고 심잖아요. 근데 그거 국가가 하면 돼? 안 되죠. 그럼 정부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동서기업 고용 말고 뭔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나무 3그루 더 심어주세요. 아니면 너한테 벌금 내게 할게.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죠. 또 나무 3그루 더 심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손해보는 건 저희가 메꿔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뭐요? 하나는 벌금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보조금이라고 하잖아요. 그치? 돈 뺏거나 돈 주면 돼요. 그러면 이 외부성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니게 되는 거죠. 왜? 제3자의 문제가 아니야. 개별 경제 주체 아까의 A한테는 그러니까 과수원 주인한테 더 이상 이게 제3자의 얘기가 아닌 거죠. 네. 내 돈을 포기하면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이득을 볼 때라. 내 돈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더 큰 손해를 볼 때, 아니면 내 돈을 포기한다고 행위만 하면 내 돈이 포기 안 되고 누가 손해보는 만큼 돈을 넣어줄 때, 이건 더 이상 제3자의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건 더 이상 제3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그렇지? 벌금이나 보조금 주면 제3자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1억 1,000만 원 벌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 그러면 여기서 간과한 건 뭐예요? 벌금 거두러 간 동석이 형 월급을 누가 주는 거예요? 채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보조금을 주는 그 돈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보조금 주는 돈도 비용이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런 당당 공무원들 채용하는 비용도 비용이죠. 그치? 또는 벌금 거두어서 하자 이런 반발에 대한 어떤 처리도 비용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자칫 이런 계산 잘못하고 그냥 벌금이나 보조금만 때렸다가 오히려 벌금 매기는 돈과 보조금으로 나가는 돈이 여기서 생기는 N-B만큼의 플러스보다 크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회는 이걸 사회적 이익을 보려다가 사회적으로 뭐 보는 거야? 손해를 보는 게 되는 거죠. 바람직한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전통 경제학은 이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전통적인 경제학은 이러한 비효율성의 해결책이 보조금이나 벌금과 같은 정부의 개입이라고 생각한다. 보조금을 받거나 벌금을 내게 되면
제3자에게 주는 이익이나 손해가 더 이상 자신의 이익과 무관하지 않게 되므로 왜? 안 하면 벌금 내거나 하면 돈을 좀 더 주겠다는데 자신의 이익에 충실한 선택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왜? 손해보기 싫으면 나무 세고를 더 심어야 되고 나무 세고를 심으면 사회적으로 1,000만원, 뭐 2,000만원 이렇게 이득이 될 테니까요.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학은 모든 시장 거래와 정부 개입에 시간과 노력, 즉 여기 밑줄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정부 사람들은 뭐 공짜로 쓰냐고요. 그렇지 않죠? 외부성은 여기 밑줄 이익이나 손해에 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워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밑줄. 외부성에 대한 거래가 왜 활발하게 못 일어나냐면요. 누가 얼마큼 이익을 보고 누가 얼마큼 손해를 보는지 이거에 대한 협상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이익인지 이게 손해인지 이런 협상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거래가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 그렇죠. 아니 사과 하나면 예를 들어 사과나무 한 그루면 네. 몇 리터의 꿀과 같은데 꿀과 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주는 이익은 꿀 몇 리터가 주는 이익과 같을까를 계산해야지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어달라 했지 아니면 꿀을 그냥 조금 포기하는 게 나을지 이런 협상을 당사자끼리 하려면요 당신의 사과나무는 뭐 예를 들어 820만 원의 이익을 갖다 줍니다. 사과나무 한 그루가 우리 벌액에 미치는 영향은 뭐 0.0 몇 g이면 이렇게 쭉쭉쭉 계산해가지고 결국은 당신은 사과나무 한 그루를 더 심어주는데 뭐 예를 들어 12원 덜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해주세요. 뭐 이렇게 협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계산되지가 않죠. 그러면 개인끼리 협상 못해. 그리고 국가도 야 남한으로 배워라. 에? 왜요? 옆에 벌 죽는다. 이게 등가 교환이 성립된다고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 겁나 어렵겠죠. 그치? 그래서 협상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당사자를 알 때 협상이 어려운 거고요. 보통은 당사자를 아니? 모르죠. 너네 지금 너네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이 극대화되어 있니? 나도 모르고 너네도 스스로 절대 모르죠. 왜? 극대화되어 있지 않으면 극대화를 막는 놈을 어떻게 할지 모르거든요. 내가 달에 용돈을 60만 원 받을 수 있었는데 30만 원밖에 못 받게 하는 놈이 있다? 찾을 수가 있니? 못 찾죠. 없죠? 네, 그래서 이런 협상 자체가 어렵다고요. 그래서 보조금이나 벌금뿐만 아니라 협상을 쉽게 해주는 법과 규제도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뭐냐? 근데 얘들아 시험에서 협상을 쉽게 해주는 법과 규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걸 읽고 나서 그게 뭐 있을까? 이러고 혼자 시간 버리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에도 없고 보기에도 없으면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도 없고 보기에도 없으면 신경 안 쓰면 그만이야. 자꾸 상상의 나래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이니까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신고제를 운영한다. 친구세요? 신고 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누구를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거 말고 제가 사과나무 과수원을 하면서 얼마를 벌고 있어서 제가 사과나무 그 사람은 과일의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적어도 사과에 있어서 전문가겠지 시세나. 그쵸. 그러면은 제가 사과나무 한 그루가 저한테 주는 이득은 뭐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신고해 두는 거예요, 요청에. 또 양보업자도 이제 제가 꿀 몇 리터당 얼마의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신고를 하나 해놓으면은 나중에 정부가 조언 정도 해줄 수 있겠죠. 야 저기 사과나무 한 그루 더 심으면 저기 양보업자가 꿀 생산이 이득이 되고 하는데 우리가 좀 더 보태줄 테고 하시고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산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고서야 내가 어떻게 하고, 그렇지? 자, 어떤 방식이든 근데 결국은 뭐야? 정부 개입해서 사회적으로 플러스가 될 수도 있지만 뭐도 될 수 있다. 자칫하면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는 거. 정부 개입은 비효율성을 줄이는 측면도 있지만 개입에 드는 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성을 늘리는 측면도 있대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신중하라는 거야? 뉘앙스. 신중하라는 거죠.
그치? 1번을 풀어드릴 거예요. 2번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왜 이리 졸리냐. 되게 수학수업한 것 같다. 오. 야, 하나 알려줬는데 다음에 몇 개냐고 묻는 거는 그냥 2번이야 몇 번이냐고 묻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저 풀었는데. 풀고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아, 지금 태풍이니까. 응? 지금 대한민국에 태풍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오지? 여기서 저녁 뭐 먹을까요? 마라탕. 아, 저 마라탕 이미 엊그저께 이틀 전에 엊그저께라요? 엊그저께 먹어요. 그렇다면 부대찌개. 아, 부대찌개 맛없어요. 어? 저 그리고 7시에 학원이어서 1시간밖에 없어요. 1시간이면 부대찌개 3그릇도 먹지. 엥? 부대찌개 맛없어요. 김치찌개도 안 좋아하니? 네. 어? 전 김치 안 좋아해요. 어? 그건 나. 김치는 맛있어요. 무슨 규동. 규동이요? 규동. 규동 전주면에 규동 좀 없나? 규동이 뭐죠? 소고기 덮밥. 네? 소고기 덮밥. 맛있겠다. 대충 현재는 현진 브레이크 타임 아니야? 아, 끝났겠다. 건강하겠어요. 콘스라이팅 하지 말라고 배고프니까. 아니, 1년이 사실은 같이 먹는 건데. 얘는 지금 도서관에 있겠죠? 완전 먹가. 어디 과자니까. 이번 풀었니? 두 문제를 더하면 3이 나옵니다. 아싸. 그러면 이번에 답은요? 1번. 1번이겠죠. 자, 풀어볼게요. 공장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의 QB. 귀엽다, QB. 추워. 춥다고? 안 돼요. 끄시면 안 돼요. 왜 생각 없었어? 그냥 공기라 그러겠어. 여기 두 줄이 에어컨 메인 줄이거든. 라고 할 때 생산량을 QB보다 어떻게 하면 공장 이윤은 줄어드냐? 여기서는 판단할 수 없죠. 생산량이 QB보다 늘려도 이윤이 줄어들고요. 줄여도 이윤이 줄어들죠. 여기서 판단이 안 돼. 이 단계에서는. 하지만 이로 인한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더 피해 감소? 피해 감소량은요? 피해 감소량은 피해가 줄어든 양이죠. 그치? 피해가 줄어든 양은 커지는 게 좋습니까? 작아지는 게 좋습니까? 커지는 게 커지는 게 좋죠. 피해 감소량은 커지는 게 좋아요. 그죠? 피해 감소량은 커지는 게 좋고요. 자, 그렇게 하다면 생산량을 QB보다 어떻게
얘들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생각해 보자고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대.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다면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으면 여기에 가죠. 여기에 둘 중에 하나가 가죠. 그치? 가랑 가는 서로 말이 다르면 돼? 안 돼? 맥락상? 안 돼요. 안 되죠. 말이 다르면 안 돼요. 그래서 2랑 4번은 애초에 지우고 시작해야 된다고요. 다 읽은 순간에. 네. 이 문제는 다 읽은 순간에 2번, 4번은 지우고 시작하는데요. 자, 피해 감소가 어떻게 돼야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공장의 이윤 감소보다 주민들의 피해 감소가 많아야 되죠. 줄어드는 이유 마이너스 나는 것보다 주민들이 피해 감소 플러스 나야지 좋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 3, 5 중에 크다면으로 가야죠. 답 바로 나오는 거죠. 그렇지. 이지피지하죠. 네. 이지피지하죠. 오케이, 뒤로 갑시다. 문법 갈게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운 것들 잘 떠올려 보면서 문법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다 두루 성골입니까? 두루초, 두루중, 두루. 중학교 때 어디 나왔니? 그리고 응? 너도 두루? 고운? 중학교 때도 그 고우는 천재 미숙을 썼을 거고, 그지? 부르는 미래를 썼을 거고. 그래서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요, 뭐 기억하니 않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 이어진 문장, 많은 문장은 아마 중3 때 둘 다 나왔을 거예요. 그거 없는 학교는 없거든요. 저 교육과정에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할 때 뭐 절이 어쩌고 문장이 어쩌고 절이 어쩌고 그 전에 뭐 부가 어쩌고까지 간 학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절과 문장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거를 바탕으로 좀 작은 단위부터 보자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그럼 끝에 뭐가 있겠니? 문장이 있겠지. 끝에 문장이 있겠지. 일단 작은 단위부터 제일 작은 단위 뭐부터? 의문, 그 다음에 형태소, 다음에 단어, 어절. 구, 절, 문장 이렇게 있겠죠. 그치? 네, 의문의 정의 기억하십니까? 의문의 정의 우리 내신 대비 때 툭 치면 나와야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소리의 단위. 앞에 뭐 많잖아. 최소 잠깐만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죠. 그지? 네,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래서 음소와 음소로 이루어지죠. 음은. 그쵸? 음소에는 뭐가 있니? 자음과 모음. 음소에는 소리의 길이만 있다고 하기도 하고 억양도 있다고 하기도 한다. 오케이? 졸려서 그런 거지? 그치? 졸려서 그런 거지? 기억 못하는 거 아니지? 네, 내가 하는 두루고 일반 그렇지 않아? 다 졸려서 그런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조금 자고 하자. 오. 감사합니다. 굿나잇. 안녕히 주무십시오. 난안 잘 거야.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서운하니? 아닙니다.